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연 스포츠 분야 안표 근절 강화 방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공연과 스포츠 분야의 안표 근절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K-팝 콘서트, 프로야구 경기, 인기 공연의 티켓을 확보해서 수십 배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안표 판매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티켓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경우에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적발도 쉽지 않고 처벌 수준도 매우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는 단속과 처벌이 쉽지 않아서 안표 판매 행위는 모두가 아시듯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안표상들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티켓을 싹쓸이를 하게 되면 일반 팬들은 정가에 표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안표상들이 엄청난 웃돈을 받기 때문에 팬들은 금전적으로도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소득이 적은 팬들은 관람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청소년을 포함한 대부분의 팬들은 문화생활에 쓸 수 있는 가용자금의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한 번 관람하는데 큰 돈을 쓰게 되면 여러 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집니다. 결국 시장의 전체 크기가 줄게 되면서 문화계도 스포츠계도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렇듯 안표는 일반 팬들과 창작자를 비롯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법을 바꾸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을 개정해서 수단 방법에 관계없이 티켓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티켓을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훨씬 큰 과징금을 부과해서 더 큰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안표 판매 행위가 더 내밀하게 음성화될 경우에 대비해서 단속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표 판매 행위를 신고하면 그 액수의 몇 배 이상의 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건전한 관람 문화를 해치며 모든 이들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안표 판매 행위의 뿌리를 이번에는 반드시 뽑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선의의 진성 소비자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도 이 안표 때문에 시끌시끌해요. 근데 한때 안표 많다가 없어졌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더 많아졌나 봐요. 보통 늘 있고요. 보통 가을에 포스트 시즌, 프로야구 포스트 시즌 때 또 이게 확 늘어납니다. 네.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죄송한데 다 좋은데 네. 형벌 강화는 반대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안표, 네. 야구장 안표 팔다 걸렸는데 그 징역형 10년 이상, 지금 10년 이하 하더라도 법원이 징역형 선고할 리가 없어요. 괜히 수사하고 재판하느라고 돈만 잔뜩 들고 역량 낭비 같은데 그냥 과징금을 대폭하시는 게. 네, 과징금 할 거고요. 대통령님. 근데 네. 안표상들은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악덕업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걸리면 돈을 뺏어야지. 그 징역할 리가 없다니까 법원이. 알겠습니다. 시간 인력이만 소모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 독일에 비해서 3배 많다던가 그래요. 하여튼 3배가 많대. 형벌 조항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형벌 조항을 없애고 실효성도 없는 거. 괜히 저번에 초코파이 1,000원 가지고 재판하느라고 얼마나 인력 낭비입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아예 이거 과징금 조항을 넣으려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형벌 조항을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차라리?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저희가 대통령실에서 사전에 점검했던 내용인데 말씀대로 저희가 형벌 조항을 줄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리고 사전에 하나 더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그걸 많이 해요. 신고하면 포상금 제도를 오히려 도입하자고 제안했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어요. 네, 포상금은 말씀드렸고요. 네.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과징금을 때리면 정부 수입이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다 가질 이유는 없는 거고 신고한 경우는 과징금 부과액의 뭐 한 10% 지급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과징금을 예를 들면
판매 총액의 한 10배 아니면 10배에서 뭐 30배 뭐 최상한은 얼마로 정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좀 개정을 하시고 이번 기회에 요거는 그 조항에 넣어야 되니까 네. 우리 기본 방침에 따라서 이거 처벌 조항을 만드는 건 예. 강화는 안 되고 아예 빼버리시는 게 어떨까요? 암표화 팔았다고 형사처벌하는 게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 암표 판매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이건 일종의 특별법이니까 이거 어디에다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벌칙이? 아니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있는 걸 지금 강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공연법이랑 국민체육진흥법에 있습니다. 국민체육. 그러면 옛날에 요즘은 없지만 저기 기차표 사가지고 암표 하는 거는 대상이 안 되네요. 아닙니다. 그 대상입니다. 공연법하고 아까 거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맡고 지금, 있는 분야가 네. 이렇고요. 예. SRT나 KTX 이런 이 표를 가지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범죄가 또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 이 특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방식인가 봐요. 그 공연법하고 뭐 철도법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근데 매크로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거잖아요. 매크로라고 하는 수단으로 제한을 하니까 그냥 줄 서서 사는 건 방법이 없다. 그냥 가서 대량으로 예를 들면 매크로를 안 하고 팔면은 사면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요, 일단 매크로로 샀는지 안 샀는지를 아니 처벌 조항이 매크로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 외에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제한을 없애고 무조건 뭐 방식 수단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웃돈을 받고 판매하면 무조건 하는 김에 그러면 공연법 이게 참 너무 많아. 여러 법으로 흩어져 있어서요. 네. 일단은 서둘러서 개정을 하고 내년에는 종합해서 이거를. 그러면 이거부터 그럼 먼저 하시죠. 이거는 꽤 논란도 많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하되 어떤 형사처벌 조항을 빼고 과징금을 세게 하는 걸로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네, 대통령님 그렇게 넣을 텐데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국세청에서 적발을 해봤더니 수십억씩 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몇 배를 해야지. 몇 배로 하면 수백억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지. 그럼. 탈세부터 다양한 형태의 범죄 행위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처벌보다는 과징금이 훨씬 효과가 큽니다. 몇 배 이렇게 해버리면요. 알겠습니다. 예,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신고 포상금도 확실하게 좀 도입하시고요.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대통령 말씀하신 그 과징금, 신고 포상금 강화하고 하는 방안으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체육단체 혁신 방안 보고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체부는 체육단체 정치적 중립성과 죄송합니다. 체육단체 혁신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체육회는 체육단체 최상위 조직으로서 17개 시도체육회와 68개 종목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와 국제경기연맹인 IF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정부는 체육단체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고 직접 관리, 감독하는 수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대한체육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권한 남용과 불투명한 운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았고 이는 시도 그리고 종목 단체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체육계 특유의 상명하복식 권위주의와 폐쇄적인 문화는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조직적 은폐 등의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격장 실탄 유출 사건처럼 안전과 위험 관리 체계도 미흡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났던 게 사실입니다. 체육계도 이제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문체부는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여 올해 초 새롭게 구성된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그리고 그 집행부와 함께 다음과 같은 혁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인사, 징계 등 조직관리 부분은 자율성을 보장하되 스스로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려고 합니다.
반면에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적 단체로서 예산 사업 부문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인사와 징계입니다. 대한체육회장의 임기부터 1회만 연임이 가능하고 2회는 아예 불가능하도록 정관을 개정하겠습니다.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사실상 종신제처럼 권력을 누린다는 비난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거도 소수의 선거인단이 뽑는 간선제가 아니라 직선제로 온라인 투표가 가능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육회 내 구성 비율이 가장 높은 현장 선수들의 의사와 투표권이 앞으로는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부터 먼저 이렇게 바꾸고 시도 및 종목 단체장도 함께 지혜를 모아서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징계 절차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징계기구인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기존에는 대한체육회장이 자의대로 임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6개 기관에서 추천받도록 제도화해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임원의 비위 징계는 상위기관에서 다루도록 의무화해서 셀프 손반방위 징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과 예산 집행의 책임성 강화입니다. 정부는 매년 4천억 원 내외의 예산을 체육단체 교부에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사업이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 사업 성과평가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엄정히 해서 예산 편성과 임직원 인센티브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둘째, 국고뿐 아니라 후원금 등의 자체 예산도 문체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에 배분하는 사업도 정산 책임을 강화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시책을 총괄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안전과 위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혁신안을 내년 안에 모두 끝내고 후년에는 산하 회원단체까지 마무리해서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존중하되 공정성과 책임성이 확실히 담보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이상 대한체육회 유승민 회장 집행부와 문체부가 함께 준비한 혁신 방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대한체육회하고 다 협의하신 거예요? 네, 같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혁신적인데? 네. 괜찮아요? 유승민 회장 강한 의지가 있고요. 네. 저희는 잘 서포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임을 제안한다고 하는 거는 스트레이트로 3번까지밖에 못한다 이 뜻이죠. 스트레이트로 9번. 스트레이트로 2연임 제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연임이 아니고 2연임. 1년임만 할 수 있고요. 2연임을 금지한다. 네네네. 그러면은 연임을 금지하면 중임은 허용한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쉬었다 하는 건데요. 네, 그건 되고요. 그럼 2번 연속으로 하고 쉬었다가 2번 연속으로 하고 또 쉬었다 2번 연속으로 하고 이렇게 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령 이제 유승민 회장 같은 경우는 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지만 임기가 보통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 8년 하고 쉬었다가 8년 또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근데 이제는 예전처럼 간선제로 하고 뭐 자기 세력을 구축한 그런 임원들이 와서 뽑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 선수들이 뽑는 이제 직선제로 바뀌기 때문에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하면 어차피 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쉬었다 다시 하고 쉬었다 다시 하고는 계속 가능하다. 그렇죠. 네. 지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거죠. 지지를 받으면. 그리고 이 종목 단체로 가다 보면 사실 어떤 기업 회장이 의지를 가지고 밀어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대표적으로 총 임기는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그걸 몇 번 할지 모르겠는데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쉬었다 8년 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하죠. 지금 중임은 가능하니까요. 그것도 총 임기는 하나쯤은 재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그 감시 권력은 제한이 없어요. 예를 들면 국회의원처럼. 근데 집행 권력은 기본적으로 제한을 하거든요. 대통령은 1번, 시도지사는 3번, 단체장 3번. 근데 그게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고요. 근데 여기는 8년씩 한 번 쉬다가 8년 또 쉬었다 8년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약간 그거 한 번 더 추가 제한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직선제의 투표권자가 누구예요?
선수, 그다음 현장에 있는 지도자, 그다음에 이쪽 간부 뭐 그 뭐 규정이 있어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규정이 있어요. 네. 대한체육회는 모수가 33만 명인데 2,000명 정도밖에 투표를 안 한다? 지금 간선제로 했을 때는 아, 간선제라서요? 네네. 아, 투표권을 안 주니까. 네. 그럼 직선제를 하면 투표권자는 확정할 수 있다. 네. 무리 없이.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온라인 투표는 도입하면 될 것 같고. 그 하나 좀 저 추가했으면 싶은 게 그 체육계의 폭력 문제가 계속 이건 이제 부패 문제인데 폭력 문제가 언제나 문제되잖아요. 근데 여전하다고 해요. 네. 이게 은폐돼 가지고 이거에 대한 대책도 좀 추가로 강구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이 유승민 회장도 가장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대한체육회 분리돼서 스포츠 윤리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언제든 신고하고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지금 한 7, 80명 정도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여기도 예산을 좀 더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지원하고 저런 게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체육계 폭력 문제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문제나 아니면 뭔가 후려치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자들. 이 약자들은 혹시 신고하고 문제 삼았다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다른 부처도 다 관련이 있는데 그래서 공정거래위의 신고도 사실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내 신고했다가 조사받으면 누가 신고했는지 알잖아요. 알면 이제 불이익을 실질적으로는 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도적으로 익명화해서 조사를 하면 누군가 신고를 하면 그것만 조사를 하면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예 기본적으로 포괄적으로 익명 제보는 익명으로 다 처리하고 그냥 일반 조사를 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뭔가 보강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회 약자 그룹들이 언제나 드러날까 두려워서 말을 못 하잖아요. 이 체육회 이것도 비슷하거든요. 예를 들면 익명으로 신고를 받을 때 익명을 철저히 보장하고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의 어느 단체가 그렇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몇 군데를 동시에 조사를 하든지 해가지고 드러나지 않게. 좀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아이디어예요. 네, 스포츠는 특히 그 학교에서 매우 그 폐쇄되어 있는 형태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이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가 겁을 먹어서요. 그렇죠.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말씀처럼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아주 기술적인 네. 방법들을 잘 찾아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신고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그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조사를 할 때도 좀 광범위하게 묶어서 하도록 제도화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내가 이걸 그만두지 않는 한 문제 삼을 수 없다 이런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약자들은 언제나 그런 상황에 처하죠. 네, 참고로 인사혁신처에서 참고로 그 간부 모시는 날이 있다는 걸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간부 모시는 날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익명으로 신고센터를 개설해서 하도록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지금 익명 참고로 신고센터는 있고요. 아,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난 8월달에 저희가 한 번 걸리면 무조건 퇴출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했더니 신고가 지금 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빨리빨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협조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원 체육 안에서 일어나는 또 폭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 장관님, 저희 과거에 그 조재범 사건이 있었을 때도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 협조해서 문체부 산하의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된 바 있는데 그때 고안된 제도 중에 하나가 스포츠윤리센터인데 윤리센터가 그 이후에 또 정권이 또 다른 정권 하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 면이 있으니까 살펴봐 주시고 저희 성평등가족부에서도 학교 청소년과 그 체육회 내에서의 성폭력 성희롱 대응에 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냥 특별히 방안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 선수 같은 경우에 체육을 하게 되면 일정한 성적이 나지 않으면 그 다음 장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이런 폭력에도 저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정말 견디다 못해서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선생님 그 지도자는
그만두시긴 했는데 그걸 사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운동을 계속하기가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지금 그 사안이 접수돼서 밝혀지면 그 일단 퇴출을 시키는데 퇴출하고 그 스포츠계가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하던 분이 무슨 비리가 있어 생기면 저 지역에 있는 다른 단체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같은 종목 안에 분들끼리는 이게 굉장히 네트워크가 잘 돼 있어서 서로 밀어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퇴출이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아니라 그 종목 관련 전 스포츠계 전체에 어디든 그러니까 작은 학교의 지도자조차도 갈 수 없도록 그런 근본적인 퇴출이 어떻게든 고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퇴출되고 있습니다. 아예 자격 자체가 박탈이 되어서 다시는 들어와서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양궁 선수 어떻게 됐어요? 지금 계속 징계위원회 진행 중입니다. 오래 걸려요? 네, 또 뭐 이의 신청도 있고 그래서 또. 하여튼 뭐든지 너무 지연되지 않게 네. 신속하게 좀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질질 끌거나 그러지 않게. 네. 네. 예,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논의된 결과는 보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